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드니까 국민연금 정도면 충분하겠지. 집은 있으니까 생활비만 조금 줄이면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줄어드는 건 월급이고 늘어나는 건 지출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노후에는 얼마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걸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 노후 자금의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 인간관계, 자존감까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3세 김정호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 김 씨는 공기업에서 35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아내는 학교 급식 조리사로 20년간 일했습니다. 은퇴 후 이 부부는 퇴직금 일부를 예금으로 묻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2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퇴 6개월 만에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기료, 관리비, 건강보험료, 교통비, 경조사비, 손주 돌봄비, 심지어 명절 용돈까지.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린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빨리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더군요. 김 씨의 말에는 막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매달 3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며 저축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남은 예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의 적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제 존재감도 같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부부가 적자를 내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 생활비는 평균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여유와 문화생활을 포함한 보통 수준의 삶을 기준으로 하면 400만 원, 450만 원이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개인당 73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계산해도 150만 원 안팎. 퇴직연금과 예금 이자가 추가돼도 250만 원 선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즉, 대다수 은퇴 부부는 매달 50만 150만 원의 구조적 적자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의 68세 이순자 씨 부부는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남편이 65세에 은퇴하면서 두 사람의 수입은 국민연금 180만 원뿐이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상가에 투자했지만 공실이 생기면서 수입이 끊겼고 생활비 부족분을 카드론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빚은 1,800만 원. 남편은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돈이 없다고 싸운 적은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매일이 싸움이더군요. 남편이 TV만 봐도 화가 났어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가 돈 안 버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순자 씨의 말은 씁쓸하지만 현실적입니다. 노후의 적자는 가정의 긴장을 낳고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결국 재정 문제는 심리적 문제로, 심리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즉, 노후의 성공 여부는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자신의 생활 기준선, 즉 매달의 필요 비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성남에 사는 65세 박영수 씨 부부는 이 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은퇴 3년 전부터 6개월 단위로 생활비를 기록하고 조정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엔 일부러 실험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기. 그 결과 부부 기준으로 월 27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박 씨는 생활비를 그 기준 안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돈 걱정 안 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춰 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나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일입니다. 남이 정한 평균치가 아니라
나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맞춘 기준 말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4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정원을 가꾸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250만 원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그 기준을 인지하고 조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라. 필수 지출 식비, 관리비, 의료비, 선택 지출 취미, 외식, 관계 지출 경조사, 가족 지원을 나누면 현실이 보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라. 매달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면 절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소비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라. 은퇴 후에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통장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노후의 적자는 단순히 수입이 적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적자에 빠지면서도 그 원인을 모르는 채 불안에 갇힙니다.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당신의 월급에서 70%를 뺀 금액. 그게 바로 당신의 은퇴 후 예상 생활비입니다. 그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보세요. 그 실험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리허설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적자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기준이 없으면 돈이 당신의 기준을 대신 세웁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작은 돈으로도 자신만의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노후의 성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 자금의 기준선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 후반전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매달 기준이 되어 주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고정 지출이 나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을 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기준이 사라진다. 월급의 흐름이 끊기면 인생의 리듬도 함께 흔들린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재정의 기준선을 정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온다. 이 불안은 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감각에서 온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은퇴 후 재정 불안의 본질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나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소득이 줄었지만 괜찮다는 태도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수입이 줄면 그에 맞게 소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재설계 과정을 건너뛴다는 것이다. 일을 그만둔 순간 소비는 여전히 현역 시절의 패턴을 따라간다. 그리고 몇 달 후 통장이 급격히 비면서 뒤늦게 줄이려 하지만 이미 늦는다. 생활 수준을 한 번에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인간의 소비는 습관의 산물이고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밴다. 그래서 은퇴 전 최소 3년은 생활비 다이어트 기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지출 패턴을 인식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현실 감각을 익혀야 한다. 은퇴 후 재정 설계의 첫 단계는 생활비 기준선을 세우는 것이다. 이 기준선은 사회 평균이나 통계로 정할 수 없다. 사람마다 생활 방식, 가치관, 가족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여행을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일이 삶의 기쁨이다. 누군가는 외식을 줄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유일한 사회적 관계의 창구이기도 하다. 결국 기준선은 숫자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삶의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현실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둘째는 현금 흐름을 시각화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의 작은 변화가 전체 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항상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월 단위로 기록하고 계좌를 단순화하고 자동이체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은 안정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적어보면 답은 명확하다. 불필요한 구독료, 의미 없는 보험, 그리고 습관적 지출이 적자의 주범이다. 적자를 막는 일은 새로운 수입을 찾는 일보다 새는 구멍을 막는 일에서 시작된다. 셋째는 관계 소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은퇴 후의 지출에는 경조사비, 모임비,
가족 지원비처럼 사회적 관계에 따른 소비가 많다. 이 부분을 줄이지 못해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계 소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은 또 다른 고립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경계다. 진심이 담긴 관계는 유지하되 의무적이고 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관계의 질이 줄어들어야 지출의 질도 정돈된다. 진짜 인간관계는 돈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함께 사라진다. 넷째는 불안 소비를 멈추는 것이다. 은퇴 후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불안을 지출로 달래려 하면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진다. 쓸수록 통장은 비고 통장이 비면 불안이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불안할수록 돈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하루의 리듬을 세우고 무료함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료함이 길어지면 충동 소비로 이어진다. 무료함을 줄이는 방법은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다. 소모성 취미가 아니라 시간을 쌓는 활동. 걷기, 독서, 글쓰기, 봉사, 재능 기부 같은 것들이다.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은 적자를 내지 않는다. 다섯째는 관점의 전환이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벌이 중심에서 흐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을 할 때는 얼마 버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 남기느냐가 핵심이다. 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저축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정의 잔고, 관계의 잔고, 건강의 잔고가 함께 남아야 한다. 돈은 이 세 가지를 지탱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은 여전히 돈을 목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돈이 줄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돈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돈이 줄어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전망이다. 재정의 안정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다. 돈이 모자라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래서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보다 마음의 구조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진다. 그것은 단순한 수입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존감의 증거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자기인식이다. 은퇴 후의 재정은 남들이 정해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나의 욕망, 나의 습관, 나의 리듬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재정을 설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재무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얼마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답은 없다. 안심은 금액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구조에서 온다. 결국 노후 자금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속도를 알고 그 속도 안에서 쓰고 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은퇴 이후에도 흑자를 유지한다. 반대로 타인의 속도에 휘말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적자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삶의 후반전은 돈의 크기로 평가되지 않는다. 돈의 흐름을 얼마나 이해하고 통제하느냐로 결정된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품격이다. 통장은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지출은 작아도 만족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다. 돈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돈의 의미를 만든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면 돈은 당신을 돕지만 기준이 없으면 돈은 당신을 흔든다. 은퇴 후에 진짜 부는 잔고에 있지 않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속도와 그 속도를 지켜내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